유언이라 함은 사람이 죽기 전에 남기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상식적인 관점에서 본 것이고 법적으로 유언으로 인정되려면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법률적으로 유언이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법정 사항에 대하여 행해지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즉 일정한 격식하에 법에서 각종 권리의 발생, 변동, 소멸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규정해 놓아야만 법적으로 보장받고 유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일정한 형식을 지켜 유언서를 만들어도 그것이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이 아니라면 유언의 상대방에게 어떤 법적 강요를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예컨대 아버지가 죽으면서 어머니한테 효도해라 라고 하면 법적인 관점에서는 유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5가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유언의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지 않는다면 유언을 한 사람이 사망한 후에 유언의 유무효를 따지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지요. 그 요건에 어긋나면 가차없이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유언의 5가지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입니다. 자필증서는 가장 간단한 방식입니다.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이 되는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 즉 스스로 쓰고 날인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을 자신이 스스로 써야 하고 타인에게 시키거나 타이프, 컴퓨터 등으로 작성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월일이 없으면 무효이나 만 60세의 생일 등으로 특정이 가능하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다음 쇼츠에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연월일이 중요시되는 이유는 유언 성립 시기를 명확히 하고 유언자의 유언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도 되며 유언이 여러 개 있을 경우는 후의 것이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성명은 있어야 하나 호나 자, 예명 등도 가능합니다. 저는 이름이 김익현이지만 어릴 때 집에서 김주현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유언장을 쓸 때 김주현이라고 성명을 기재해도 유효할 것입니다. 도장은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고 무인, 즉 손도장도 가능합니다. 장점은 간단하고 유언의 존재와 내용을 비밀로 할 수 있으며 증인의 참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면 단점은 방식에 위배되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많고 분실, 위변조 등의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다른 유언 방식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녹음 유언은 녹음기에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는 것입니다. 장점은 간편한 것이나 단점은 녹음이 지워질 우려가 있고 증인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 앞에서 하는 유언으로 사후에 다툼이 생길 여지가 가장 적은 것입니다. 장점은 문자를 모르는 사람도 할 수 있고 보관이나 위변조의 위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유언과는 달리 검인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단점은 증인 2명이 있어야 한다는 점, 비용이 들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 따라서 유언 내용이 타인에게 누설될 수 있다는 점 등입니다. 지금까지 3가지 유언 방법을 설명드렸는데 제일 간단하고 비용도 들지 않는 것은 자필증서 유언이고 비용이 들고 방법도 엄격하기는 하나 제일 확실한 것은 공중유언입니다. 그러나 가끔은 공중유언도 무효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쓰이지는 않는 것이나 유언의 5가지 종류에 있으니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비밀증서는 유언자가 유언을 작성하고 증인 2명 이상이 보는 앞에서 이를 봉하고 유언을 썼음을 확인시키는 형태의 유언입니다. 자필증서보다는 좀 낫지만 그래도 변조될 위험이 있습니다. 구수증서 유언은 다른 방식을 따르기 힘든 급박한 상황에서 하는 유언입니다. 공정증서와 비슷하게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석한 상황에서 유언을 쓰게 하고 증인과 유언자가 확인하는 방식으로 하지만 급박한 상황인 만큼 공증인을 부르는 등의 절차는 없습니다. 대신 그 상황이 종료된 이후 7일 이내 법원에 검인을 받아야 하며 유언을 한 상황이 급박한 것임이 인정되어야 구수증서로 인한 유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